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솔로라서 아쉬운 순간 1위는 옆구리 시린 겨울, 첫눈 올 때.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샤이니의 드림걸즈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솔로라서 아쉬운 순간 1위는 옆구리 시린 겨울, 첫눈 올 때였습니다. 오늘 확 추워졌죠? 너무 추운 날에 차가운 샐러드를 먹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샐러드를 먹으러 가다가 모처럼 저희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순댓국은 인정이죠. 예. 그래서 오랜만에 제작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모듬 순대도 2접시를 좀 먹었습니다. 아무튼 날이 추워지니까 이런 설문조사가 또 나오네요. 솔로라서 가장 아쉬운 순간 1위가 첫눈 올 때. 예. 오늘 마침 설악산 정상 부근에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예. 서울은 아직이지만 언젠가 오겠죠? 직접 눈으로 보는 첫눈이 내리고 뭐 검색어에 첫눈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그 깨똑깨똑거리는 소리 들리고 그러면 옆구리가 더 시릴 수 있으니까 뭐 연애를 분발하시라는 얘기는 베테너들에게 못 해드리고 맛있는 국밥집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뜨거운 국밥 드시면 훈훈해지긴 해요. 예, 추천드리고요. 첫눈은 무슨 눈똥이지 라고 하신 분 있고 하얀 쓰레기다. 예. 자, 화요일은 남이춘의 1인극 연기가 돋보이고 여러분의 황당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시간이죠. 리빙 포인트.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남이춘 윤태진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고 나쏘에서 최고급 축구공 투지FA를 드립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미래신용정보, 가마치 통닭, 동문건설, 유한양행 지르텍, 삼성 에어드레서, 치킨의 바른기준 바른치킨, 카카오티 대리, 장스푸드, 집코리아,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이브자리, 자담치킨, 삼성화재 다이렉트, 2588 대리운전,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한화, 베스킨라빈스, 쌍용자동차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812님, 이제 슬슬 비니를 쓰고 다니려고 합니다. 배영은 캡모자 쓰는 건 많이 봤는데 비니 쓰시는 건 잘 못 봤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가끔 비니를 썼었는데 제가 머리가 이렇게 작진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머리 두상이 그렇게 막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제 얼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볼살이 있는 편이어서 비니를 쓰면 진짜 딱 골무 느낌이 세게 나요. 예, 그래서 저는 비니보다는 방울 털모자를 좋아합니다. 예, NFL 미식축구 선수들도 쓴다는 그 방울 모자, 그거 좋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하지만 동그란 골무형 비니는 잘 못 써요. 샌드위치님, 하루 종일 체해서 고생했는데요. 손을 따니까 바로 쑥 내려가네요. 베라버니는 체했을 때 뭐 하세요? 저는 정말 인생에 5손가락을 꼽을 만큼 잘 안 체합니다. 제가 체하면 진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너무 많이 먹은 겁니다. 최근에 체했던 거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후배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식하다가, 그때는 1차를 오겹살집에서 한 바가지를 먹고, 그다음에 2차는 치맥집 가서 또 한 바가지를 먹고, 3차는 햄버거집 가서 또 한 바가지를 먹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3차를 햄버거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체해가지고 후배들이 양손을 따준 적이 있습니다. 소화력은 영장류 최강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물통컵님, 알바 면접을 보러 1시간 걸려가는 도중에 사람을 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미리 연락 좀 주지. 살기 팍팍하네요.
이럴 때가 있죠. 아르바이트는 참 그렇습니다. 더 좋은 데를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5919님. 찬바람이 부는 추운 날에 편의점에서 단팥 들어간 호빵 2개를 사 먹고 왔어요. 베디님은 어떤 종류의 호빵을 좋아하세요? 예. 저도 뭐 한 서너 개를 한꺼번에 먹는다 그러면 팥 호빵을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딱 하나만 먼저 골라야 된다 그러면 역시 희소성이 있는 야채 호빵을 좋아하죠. 근데 야채 호빵은 3개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예, 딱 하나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매콤한 느낌을 좀 가시게 하기 위해서 파트로 입가심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나? 1284님, 성지영 저번에 한국사 시험을 봤는데요. 3급을 땄습니다. 잘한 거 맞죠? 네, 축하드립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방구석 지식인들이 시시껄렁하고 보잘것없지만 언젠가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써먹을 수도 있을 법한 얄팍한 꿀팁을 대방출합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이 코너를 들어놓는 게 좋다. 남이춘의 리빙 포인트. 요즘 BTU 베텐 멤버들과 함께 베텐의 안팎에서 열일하고 있는 분이죠.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예, 요즘 그 땡튜브랑 땡위치에 올라가는 게임 방송 네. 지스타라는 그 게임 페스티벌이 11월에 있는데 네. 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으로 열기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이제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이제 경쟁 PT 그때 SBS가 따내서 SBS가 이제 제작한 네. 프로그램을 조금씩 물론 외주입니다만 네. 만드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기본으로 박혀 있고 이제 저한테 이제 출연 누구랑 하고 싶냐? 그래서 그냥 베텐 멤버들 중에 하세요 그랬더니 윤태진 씨랑 홍진호 씨가 낙찰됐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요즘 찍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죠. 오로지 엔터테인먼트. 네. 예. 저랑 윤태진, 홍진호 그리고 꽈뚜룹이라는 유튜버. 맞아요. 100만 유튜버예요. 예, 그분이 이제 고정이고 유지혜 씨도 나오고. 왔다 갔죠. 그리고 아이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저는 되게. 아니 촬영할 때 보면 편하고 재밌어 보이세요. 네. 근데 뭔가 에너지를 그날 다 쏟잖아요. 그래서 예. 거의 모두가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가긴 하지만 저도 너무 즐겁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이랑 수요일에 스트리밍으로 올라가고 네. 화요일과 목요일에 한 편씩 이제 땡튜브에 업로드가 되는데 많이 봐주시고요. 네. 근데 최근 방송에서 네. 최근 분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질문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사장인 저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라고 했는데 거짓말로 나왔어요. 아니 그게 좀 약간 신빙성이 원래 없어요. 과학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게 전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하면서. 항상 사실만을 얘기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하면서도 좀 재미없게 나올 것 같은데 했었는데. 윤태진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네요. 아니요, 저는 진실을 말했는데요. 진실을 말했는데 네. 억울하다. 네, 억울합니다. 매우 억울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좀 모든 분들이 그거에 제가 그렇게 나왔다는 사실보다 그 결과를 듣고 베디의 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네. 아니, 저 표정 뭐냐고. 그 표정은 진짜 제가 연기자는 아니지만 네. 정말 연기자로 빙의해서 정말 메소드 연기를 펼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내가 이 회사 사장인데 이 일을 어떡하지? 회사는 굴러가야 되는데 이런 내적 연기를 저도 놀랐어요. 아, 내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 내가 연기자 핏줄이 있긴 있구나. 예. 예.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네요. 네. 아무튼 오로지 엔터테인먼트 네. 예, 많이 봐주시고 베텐의 어떻게 보면 땡튜브 버전 물론 베텐도 땡튜브지만 네. 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윤태진 씨를 표현할 만한 해시태그 3가지는 뭡니까? 요즘에요? 예, 요즘이라기보다는 항상 저야 샵 집순이. 집순이, 네, 요즘 필라테스 하니까 샵 필라테스. 필라테스. 네. 네. 그 정도? 샵 게이머, 예. 밤샘 게임. 밤샘 게임, 샵 즐거워. 샵 이런 재미. 막 이런 거. 채팅창에 샵 34살. 예. 너무한다. 샵 배성재. 아니에요. 예. 샵 어깨 깡패. 오해입니다. 네. 그래요. 오해예요. 자, 어쨌든 윤태진 씨 앞으로 온 문자가 있습니다. 9994님, 수능이 딱 한 달 남았어요. 너무 떨리고 초조한데 좋은 학교 나온 미춘 누나는 수능 한 달 전에 뭐 하셨어요? 응원도 해주세요. 한 달 전에 그냥 그 문제 풀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공부를 좀 잘하셨나요? 할 때는 이제 하려고 네, 막 저는
그냥 해야 될 때는 했었어요. 근데 한 달 전에는 뭐 암기하고 이러기 아예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만 계속 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화이팅입니다. 이대 네. 여신, 이대 나온 여자. 아니, 예. 네. 자, 최태홍님, 요즘 남이춘의 말버릇이 아니라고 많이 하던데 장폭스한테 전염됐나요? 하셨습니다. 이게 왜 장폭스가 아니를 많이 했는지 제가 요즘 알 것 같아요. 뭐요? 뭔가 그 사실과는 다른 것들을 저한테 막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쳐내기 위해서 아니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폭스가 아니라고 많이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만약에 폭스어와 관련된 거라면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아니는 네. 사실인데 아니었으면 좋겠다를 표현하는 줄임말이 그거예요. 아, 폭스는 그럴 수 있죠. 팩트인데 네.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가 바로 그 아니거든요. 폭스는 그렇지, 예. 말을 더듬어? 예. 예, 자 네. 본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자 리빙 포인트 코너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매주 어떤 상황을 드리면 그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 무엇 하면 좋을지 소소한 꿀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주제 달고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주 정해진 주제는 게시판에 미리 올려둔 주제 공지글에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생방송 중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로 참여해 주시고요. 재미있는 주제와 사연을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리빙 포인트 윤태진 씨의 모노드라마로 만나보시죠. 친한 친구들과 있으면 활발하고 말도 참 잘하는 나. 그렇지만 안 친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또 뭔가 어색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공간이 무중력 상태가 된다. 소혜 안녕. 잘 지냈지? 요즘 어떻게 지내? 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 더 이상 할 말 없는데 뭔 말하지?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할까? 소혜야, 너 너무 예뻐졌다. 나도 예뻐졌어? 아, 진짜? 아, 그래. 그래. 잘 지내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마음으로는 정말 친하게 다가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나도 소혜랑 친해지고 싶다고. 무중력 상태 부셔버리고 싶다. 도와줘요, 베텐너들. 리빙 포인트의 첫 번째 주제, 어색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무엇 하는 게 좋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의 꿀팁을 공유해 주세요. 자, 감정이입 잘 되시라고 가만히 잘 쉬고 있는 소혜의 이름을 빌려봤는데 네. 연기가 아니네요. 찐이네요. 아니에요. 네. 1인극으로 항상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항상 어색함이 조금씩 있고 네. 아직까지는 대배우 박펠레에게는 못 미친다라는 평가였지만 지금은 그냥 다큐였습니다. 찐 다큐. 아닙니다. 거짓말 탐지기 오늘도 지져보고 싶네요. 통구이가 될 것 같아요. 통구이. 지져보고 싶다 뭐야. 네. 음성 녹취한 건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삶에서 묻어나는 연기 짱이라고 하신 분. 뭐 예. 지금 소혜 씨랑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뭐 친한 게 하나도 안 어색해요, 만나면. 근데 오히려 주변에서 계속 어색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그게 너무 재밌다고 항상. 인사만 1시간 하고. 네, 그러라고 계속.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평소에 처음 보는 사람과 잘 못 어울리시죠? 잘 못 어울려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 틈에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확 친해지는 편인데 완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저 혼자 있으면 이제 저 혼자 무중력에 빠집니다. 그렇죠. 네. 저도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엄청 심하시잖아요. 예,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는데 낯가림이 있으면 또 꼴불견일 수도 있어서. 맞아.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낯가림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베텐이라는 어떤 그 책임감. 내가 베텐의 대표다. 네. 이런 생각으로 네. 누가 이제 오면은 열심히 접대해드리고 열심히 챙겨드리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한번 사실 꿀팁으로 활용해 볼만 해요. 이 자리에 내가 어느 정도 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봐서 할 건 하는 게 약간의 한 스텝 나아가는 길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오로지 촬영할 때도 예. 보면은 새로 인턴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아이돌들이 오면 되게 어색한 분위기를 항상 베디가 이렇게 먼저 그쵸. 되게 어린 친구들인데 먼저 말 걸어주고 막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예. 물론 그 주희 씨랑 지혜 씨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그들이 덤벼들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방어하는 태세였고요. 네. 예.
다른 분들은 제가 이제 좀 챙기려고 맞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사장으로서 네. 약간 책임감이 있으면 된다라는 저의 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제가 불편할 때도 있나요? 이제 저랑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한 4년 이상 지났는데. 저는 뭐 너무 불편하거나 편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렇죠? 네. 네. 뭐요? 근데 저 요즘에 잘 모르겠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같이 저희가 그 예능을 찍는데 말을 하면 말 많이 한다 뭐라 하고 말 안 하면 일 안 한다고 뭐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됐지라는 생각이 제가 불편하네. 약간.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나무라고 뭐 예능이잖아요. 네. 우리는 예능을 하고 있는데. 그니까요. 그 윤태진 씨가 소사이어티 게임에서 왜 광탈했는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람들이 던지는 말을 다 예능으로 받아야 되는데 가끔 혼자 다큐로 받아서 혼자 약간 표정이 굳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데? 네. 더 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그래. 됩니다. 그 홍진호 오빠랑 베디랑 저한테 막 공격을 막 퍼붓는데 네. 제가 이게 어디까지 장난이고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네. 제 자, 탓이었네요. 놀리기 좋은 이모라고 하시면 되고요. 청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항상 놀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더 받아쳐야 커집니다. 예능 사관학교장 하셨던 그 전골 여사님, 남이춘 어머님도 항상 네. 다 희극으로 보고 있는데 네. 혼자 비극, 혼자 엉엉 고민이 울고. 많다고 저한테 예. 항상. 자, 여러분의 리빙 포인트 공유해 볼까요? 네. 추노 대기리님 술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좋다. 딴 건 줄 알았죠. 네. 국어 뭐 이런 쪽인 줄 알았죠. 맛있는 안주와 적당한 알코올은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죠. 서로 간의 어색함을 없애는데 최고다. 술자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선 제일 잘 통하는 방법이죠. 그쵸. 술로 한번 시원하게 허리띠 풀고 마시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술이 사실 센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술을 마시면 더 벽이 생기더라고요. 예. 왜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저 사람과 이 정도로 술을 오랫동안 마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랑은 술을 오래 마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더 벽을 쌓습니다. 이 인간은 술자리 오래 가는 사람. 1차만 딱 맛있는 거 먹고 딱 끝내는 게 제일 좋은데 저 사람과는 벽을 쌓아야겠다. 예.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술 안 좋아하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요. 배고픈 콘땡님 일단 대판 싸우는 것이 좋다. 학교 다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학년 초에 어색하고 서먹서먹하던 친구들과 싸우고 부딪히면서 친해졌잖아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죠? 라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가 통했는데 요즘은 아이들 싸우면 부모님 싸움 되고 선생님까지 끼어들어야 되고 경찰 개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대판 싸우면 그냥 손절하는 게 더 성이 돼서 싸우면 뼈가 나갈 수가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냥 병원 안 신세지고 보잖아요. 네. 보험 처리해야 되고 큰일 납니다. 그리고요. 민진이님 먹는 얘기나 맛집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 요 근처 땡땡 있는데 가보셨어요? 이응 진짜 맛있는데 먹고 싶다 이러면 나도 먹고 싶다 어제 먹었다 등 먹을 거 관련 얘기로 술술 대화가 이어지고 마지막엔 찍먹이냐 부먹이냐까지 토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몰 토크. 찍먹 부먹 관련 뭐 이렇게 월드컵 vs 놀이 이런 걸로 가면은 사실 뭐 할 말이 많긴 한데 그것도 초창기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찍먹 부먹 논쟁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이럴 때는 핫하기 때문에 재밌을 수 있는데 이제 와서 몇 년 된 논쟁인가요? 찍먹 부먹 가지고 부먹이에요? 그 다음에 할 말들이 다 여기저기서 써먹었던 것들이라 그쵸. 되게 천편일률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창의적인 게 하나도 없네. 음. 본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 다 그 영향받네. 이런 느낌만 들 수 있으니까 대충 그냥 드시고 예. 배성재 세트가 있대요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되지 않을까요? 얘기가? 베텐러라는 걸 들키면 손절당할 수도 있죠. 네. 익명 김님, 몸을 쓰는 활동을 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같이 당구나 볼링, 오락실에 가면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부담도 없고 서로 하는 법 알려주면서 친해질 수 있다. 근데 이거 승부욕도 강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기려고 들다가 막. 게임인데? 그러니까. 윤태진 씨는 게임할 때
이겁니다. 그래서 그 축구 게임 하면서 정색하고 그랬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저를 막 몰아가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남이춘 혼자 궁서체. 이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지금 채팅창도 다 놀리고 있어요. 난 아닌데 이렇게 몰아가요. 인생의 다큐. 그래- 사실이네라고. 그래서 사실이었네. 그래서 자꾸 아니 이게 나와요. 항상 제 말이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죠. 이거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당구 칠 줄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재능이 없는지 당구장 알바를 해도 당구가 여전히 50이에요. 그래가지고 당구로 친해지기 어려웠었고 볼링, 뭐 오락, 뭐 이런 것 중에 공통점 찾아내서 대결하는 게 최고죠. 축구 게임이 최고라고 봅니다. 네. 예. 자, 채팅창에 광탈의 전설. 베텐 오늘 다큐 채널인가요? 질문 있습니다. 자, 베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내가 너만 잘 들어. SBS 생활정보 정부에서 지난 8월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를 돕기 위함인데요. 외식업소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2만 원 이상을 3번 사용하면 네 번째 외식 때 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 원 할인은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결제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 9곳의 카드로 이벤트 응모 후에 이용해야 하는데요. 카드사별로 1일 2회까지 결제가 가능하고 동일업소는 1일 1회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할인 지원은 모든 일반 외식업소에 해당되지만 유흥업소나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는 제외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자 리빙 포인트 윤태진 씨와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색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무엇 하는 게 좋다인데요. 배텐 처음 오셨을 때 되게 어색하셨죠? 네. 네. 엄청요. 누가 제일 어색했습니다. 접니까? 피최촌입니까? 조혜정 작가입니까? 베디요. 저요? 네. 왜죠? 같이 방송해야 되는데 네, 제일 말을 많이 방송 내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베디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채팅창도 너요라고 네. 보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일요일 아재 판독기 있었죠. 일요일 네, 코너. 맞아요. 예. 하지만 이제 그거 얼마나 제가 빠른 속도로 무장해제 해놨는지 그게 바로 또 저의 능력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낯가리는 사람을 말이죠. 예. 예. 자, 소개해 주세요. 5957님, 어색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친화력 좋은 제3자를 구해서 함께 노래방을 가면 좋다. 순식간에 친해질 수 있다. 으악. 술자리 길게 하는 사람처럼 저 사람과는 가끔 노래방을 가야겠구나라는 데이터만 생깁니다. 네. 저 사람과는 한 3번 만나면 최소 한 번은 노래방 2차로는 가줘야 돼. 그럼 역시 저는 울타리를 치죠. 안 만나야 될 사람. 데스노트에 적어놓습니다. 그 주시은 아나운서랑 저랑 만나면 무조건 2찬 노래방이었잖아요. 몇 번 하더니 그 뒤로 밥을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네. 그런 자리는 네. 사실 누군들 안 가고 싶겠습니까? 네. 윤태진, 주시은 둘이서만 노래를 하고 저는 안 불러도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물론 직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는 뭐 참을 수 있다. 네. 다음은요. 3524님, 진공 상태 해소에는 먼저 허점을 보이는 게 좋다. 먼저 배변 얘기를 트면 다들 웃으며 여러 가지 스몰 토킹으로 이어진다. 글쎄요. 다들 웃고 역시 살생부에 적어놓을 수도 있어요. 쟤는 더러운 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 자체가 잘 안 섞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9193님, 캔커피 못 따는 척하는 게 좋다. 상대가 대신 따주면 고맙다며 커피로 스몰 토크를 이어갈 수 있다. 캔커피를 못 따는 척한다. 이거는 이제
뭐 여자분들 손톱 네일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사실 캔 따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죠. 대신 따주고. 채팅창에 무시당한다. 캔 좀 따줄래? 무시해. 아 쟤는 왜 저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손이 많이 가 이러면서. 예. 남자가 하면 또 느낌이 다르죠. 아 나 캔 이거 손톱 아픈데 따줄래? 뭐 따주자 뭐. 어색해지네요. 그냥 예. 그래 이러고 말 것 같은데요. 별꼴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니 같다. 예. 다음은요. 3789님 잘생긴 얼굴을 가지면 좋다. 배우 닮은 내 친구랑 스터디 갔더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화기애애해진다. 그래요. 친구 덕을 본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저 약간 이런 비슷한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인데 제가 뭐 계산을 할 때나 이럴 때 예. 보통 스몰 토크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저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박보검 씨 예. 얼굴이 이렇게 있는 카드로 바꾸고 나서 그걸 낼 때마다 그걸 받으신 직원분들이 항상 어머 하면서 저한테 스몰 토크를 하면서 그 얘기로 되게 한참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거 연습이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밥값 계산하는 그 캐셔분이랑 스몰 토크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근데 그 카드를 내면 항상 걸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을. 그래서 항상 밥값 계산하고 빨리 나가고 싶은데 말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전 네. 좋던데요? 카드 얘기하면서 네. 우와 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네. 참, 네. 신용카드로 스몰 토크를 한다. 그래요. 자, 다음요. 김지훈님 어색할 땐 가깝고 친한 공통 지인의 가벼운 흉을 보면 쉽게 긴장이 풀어집니다. 예를 들면 남의 춤과 소혜가 배드 흉보기 이런 거. 두 분이 같이 저 없이 방송한 적이 있는데 제 흉 봤나요? 주시은과 방송하실 때 제 흉 보는 건 제가 많이 그랬던 봤는데. 것 같아요. 네. 둘은 그런 거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소혜 씨는 제 흉이나 험담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믿어요. 다음요. 정효성님, 군대 훈련소에 같이 입소하는 게 좋다. 화생방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것도 보고 고문관 때문에 같이 얼차려도 받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쌓이면서 그 사람이 미워질지언정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군대를 갔다 왔다면 재입대 추천. 하긴 뭐 저 때는 없었는데 요즘은 훈련소에 동반 입대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미운정 고운정. 예. 오히려 반대로 인간에 대한 혐오가 짙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친구를 싫어하게 되면 진짜 인간 자체가 싫어질 때도 있거든요. 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코이가님, 나이를 묻는 게 좋다. 내가 많으면 말 놓아도 되지? 하고 일방적 질문을 하고 적으면 말 편하게 하세요 하고 궁금한 거 질문해달라고 한다. 나중에 더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당장의 어색함은 해소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어이. 그 나이 층층이 문화가 약간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나이 가지고 말 편하게 해도 되지라고 먼저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 저쪽에 얘기하면 저는 보통 그럼 같이 놓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디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조금 이제 더 나이를 드시고 나서부터는 그냥 당연히 어느 순간 대화를 하다가 반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허락을 구하고 합니다. 그러던데. 예.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예능 찍을 때 예. 네. 꽈뚜룹 씨? 네, 뭔가 그분한테도 제가 허락 받고 했습니다. 아, 이틀 그래요? 동안은 제가 존댓말을 계속 깍하게 하다가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서 허가를 받고 했고 같이 노으란 이야기도 하시나요? 같이 요즘에도? 놀라고는 뭐 그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네, 그거 안 하시더라고요.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쵸, 들었습니다. 그쵸. 네. 근데 홍진호 씨는 그걸 참 잘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놔요. 예. 홍진호 씨는 바로 말 편하게 할게. 그럼 저쪽이 예. 이렇게 되고 맞아. 쏟아붓습니다. 저한테도 그냥 폭풍 반말. 네,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그냥 만나자마자 반말했어요. 폭풍 반말. 네. 어쨌든 20살 정도 차이 나는데 서로 발로 차라고 하면 그쪽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하긴 그것도 하죠. 저의 배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예. 경남 박찬호님, 상대를 칭찬하는 게 좋다. 칭찬 들어서 기분 나쁠 사람이 누가 있나? 가급적이면 그 사람이 그날 가장 노력했던 것을 칭찬하자.
칭찬할 거리 찾아내는 게 사실 제일 좋죠. 다음은요. 5957님, 어색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자신과 상대 모두 남자라면 군대 얘기를 하십시오. 전역자들끼리는 토크가 마를 틈이 없어요. 근데 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군대 어디 갔다 왔어? 했는데 저 면제인데요. 혹은 저 공익. 그러면 또 괜히 또 헛스윙했구나 이런 미안함이 조금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군대 얘기는 정말 확인된 저 사람이 100% 예비역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딱 확인되면 할 말은 너무 많죠. 예, 다음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딩 포인트 윤태진 씨의 모노드라마로 만나보시죠. 모처럼 맛있는 뷔페에 왔으니까 이거저거 요거저거 다 먹고 뽕을 뽑아야지. 뭐야? 저 배송제 있다. 와, 몸집이 크니까 진짜 많이 먹겠지? 뭐 먹는지 관찰해서 그대로 따라 좀 먹어봐야겠다. 배송제 뭐 먹나? 어디 보자. 육회 한 접시 먹고 삼겹살 한 접시 먹고 소갈비 먹고 뭐야? 왜 고기만 먹어? 돼지갈비 뭐야? 끝이라고? 뭐야? 고기만 4접시 먹고 끝이야? 10접시는 먹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입이 짧아? 뷔페에 왔으면 본전을 뽑아야 하는데 입 짧은 배님이 코스대로 따라 먹다가 망했어요. 더 많이, 더 푸짐하게, 더 이상 아쉽지 않게 많이 먹고 본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먹방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줘요, 배텐너들! 리빙 포인트 두 번째 주제. 뷔페에서 본전 뽑으려면 무엇 하는 게 좋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저도 사실 그 입 짧은 뱃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먹고 먹는 걸 밝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각 잡고 먹으면 또 그렇게까지 많이 먹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 먹는 편이고요. 예, 고기만 한 4접시 정도 먹고 끝내는 편. 이거 실제 얘기인가요? 예, 실제 베디에? 뷔페 가도 저도 한 4접시 정도가 끼기예요. 그 4접시를 다 고기로 채워서 먹고 끝내는 거예요? 웬만하면 육류로 먹죠. 아. 예, 돌아가면서. 예, 그리고 디저트를 먹을 때도 일단 삼겹살, 목살과 함께 디저트를 퍼오는. 그래서 네 번째 마무리 접시에도 저는 고기가 있습니다. 예. 디저트용 고기가 또 따로 있군요. 그러면 디저트만 한 접시는 좀 너무 달아요. 그래서 디저트는 최소화해서 한 4분의 1 접시 정도 가져오고 나머지는 고기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먹는 건 아닙니다. 예. 저는 뷔페 가면 진짜 채소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왜냐면 평상시에 야채를 먹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샐러드 위주로 엄청 많이 먹거든요. 막 고기를 계속 먹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샐러드를 오히려 드시는 편이다. 오히려 거기에 집중해서 먹어요. 예. 평상시에 못 먹는 음식을. 공략. 저기 죄송한데 평상시에 좀 영양의 균형 좀 맞춰서 드시면 안 됩니까? 그게 섬유질이다. 예. 아니 평상시에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를 먹으러 왔다는 건 좀 자연스러운데 평상시에 채소랑 비타민을 너무 못 먹어서 뭐 이런 느낌이면 풀을 먹어야 해 이러면서 좀 사서 드세요. 근데 기본 양식 아닙니까? 근데 혼자 사니까 그 풀을 사서 먹기가 계속 상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먹고 있다가 가끔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풀 파티. 네, 풀 파티, 과일 파티 이런 약간 거. 슬픈 느낌인데요. 그래요? 자, 아무튼 저는 뷔페 갔을 때 제일 네. 중요한 건 본전 뽑을 생각을 버리자. 네, 저도. 살만 찐다. 네, 버립니다. 예. 뷔페 가격보다 살 빼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의 꿀팁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때 이 짧은 햇님님께서 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거는 뭐였더라? 찬 거부터 먹으러 가셨던 것 같은데. 예. 왜요? 뭐 그래야 잘 들어간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왜 공기도 그 대류 한다 그래서 찬 공기가 아래로 가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밑에다 찬 음식을 채워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에서도 공기가 순환이 되는군요. 고기의 순환. 네. 찬 고기, 뜨거운 고기. 예. 공기 순환만큼이나 공기 순환이 돼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육류보다 생선을 먼저 먹으라는 얘기는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스시부터 먹어야 되나? 자, 아무튼 여러분의 꿀팁들 소개해 주세요. 김태경님, 맛있는 녀석들 멤버 같은 잘 먹고 많이 먹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좋다. 운동할 때 페이스메이커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때도 먹방 메이커가 있으면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맛있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하긴 입 짧은 사람이랑 밥을 같이 먹어서 저쪽이 먼저 빨리 끝내버리고 약간 멍 때리면서 쳐다보고 그러면 약간 안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긴 맞아요, 하죠.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누구랑 같이 밥 먹는데 제가 좀 빨리 먹는 편이긴 해요. 음. 이제 뷔페 같은 경우에는 무한 리필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음식을 빨리 해치워버리고 상대방을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약간 그 정글에서랑 딱 똑같은 본능인가 봐요. 내 걸 뺏어 먹으려고 하나? 혹은 약간 체할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걸 받는다고 합니다. 배성재 세트는 힘들어님. 평소 식자재의 가격에 대해 인지하는 게 좋다. 자신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싼 항목을 정복하는 게 최고다. 그렇군요. 식자재 가격에 대해서 제일 비싼 거부터 일단 때려놔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고. 그런 걸 다 일일이 따질 수가 있나요, 진짜? 뭐가 제일 비싸죠? 고기 아닐까요?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 코너가 있다. 아. 그게 좀 비쌀 수 있고 가끔 차범근 감독님이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말 비싼 뷔페에 데려가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넌 매년 찌냐? 이러면서 볼 때마다 찐다고 하시면서도 꼭 비싼 데를 데려가 주십니다. 네. 가면은 저는 그분을 따라다녀요. 전문가실 분. 아. 차 감독님도 엄청 먹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분 뒤를 따라다니면 일단 좋은 순서대로 먹을 수 있는데 뭘 드시던가요? 스테이크부터 드시던데요. 고기부터. 네. 고기부터 그냥 때려 드시더라고요. 고기부터. 네, 고기 때려 넣으시고 중국 음식 드시고 이제 회 드시고 이렇게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예, 다음요. 박지영님, 고무줄 바지나 통이 넓은 원피스를 입고 가는 게 좋다. 벨트나 스키니 복장은 배를 압박해서 조금만 먹어도 가스가 차기 쉽습니다. 많이 먹기 위해서는 위가 늘어나는데 방해 요소를 없애는 게 최우선이다. 그렇군요. 이건 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게요. 통이 넓은 원피스. 예, 벨트를 괜히 하고 가거나 스키니한 바지를 입고 가 그러면 못 먹죠, 많이. 많이 못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닐 때도 힘들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요. 1215님, 같이 간 사람들이 첫 번째 접시를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게 맛있는지 물어보고 가져오는 게 좋다. 뷔페에서도 보기엔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먹어보면 맛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맛없는 걸로 배채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집어온 것들을 또 이제 좀 봅니다. 플레이팅을 어떻게 했나, 어떤 것들을 찾아냈나,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몇 개를 좀 뺏어 먹어보고 뷔페에서는 다른 사람 접시에 손을 댈 때 그렇게 경계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가져오면 되니까.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시식을 좀 해본 다음에 괜찮은데 널 선발대로 임명한다.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가끔 이제 그 내가 한창 먹고 있을 때 저거를 다 뺏어 먹으면 좀 그러니까 중간에 풀어가는 사람한테 이것 좀 퍼와. 이것도 가능하죠. 배달 서비스 가능. 뭐예요? 가지고 그 삼겹살 좀 많이 퍼와. 그리고 이제 나눠 먹자는 얘기죠. 너무 차장님 같은. 계산을 제가 하니까. 네. 가게에 퍼와. 약간 네. 이런 것 같고. 네. 다음은요. 0448님, 쉬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 먹는 것을 5분 이상 쉬면 우리 뇌가 식사가 종료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식욕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많이 못 먹습니다. 맞는 얘기 같네요. 이게 뇌가 이게 참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신기하죠? 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끊겨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5분 이상 쉬신 적이 없군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뇌가 식사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해도 우리가 졸릴 때 알람이 아무리 울려도 끄고 또 자고 네. 그러듯이 뇌가 뭐라고 시그널을 보내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 무시하는 것도 뇌가 보내는 신호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여러 개의 인격들이 내 머릿속에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뇌가 식사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약간 좀 소강 상태가 되는 느낌이 있지만 네. 또 입에다가 고기를 넣으면 다시 돌아가요. 모던 타임즈예요. 위가 갑자기 열리기 네, 시작하면서. 또 뇌가 아니었군요 이러면서 아니요. 또 소화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고깃집 가서 이렇게 고기 적당히 먹어갈 때쯤에 또 주문해야 나오잖아요. 네. 근데 고기 끊겼을 때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이거 끊겼다고. 어떻게 끊겼어 이러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추워서 또 먹은 깨워서 먹어. 깨워서 먹어. 네. 너의 뇌를 깨워. 입 벌려. 고기 넣으면 또 일어나. 네. 다음요. 직립보행님, 절대 앉지 말고 서서 담은 음식을 먹는 게 좋다. 서서 먹으면서 다음 먹을 음식을 스캔하면 25분 만에 본전을 넘고 10분에 7, 8천 원씩 오버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푸면서 먹으면서 다니나요? 너무 이상. 왜 아니면 되나요? 퍼서 구석에서 서서 먹다가 다시. 카멜레온이에요?
한쪽 눈은 저쪽으로 돌리면서 저거 푼다 다음에 이건 좀 위험합니다. 위험한데요? 서서 담은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음식들 그러니까. 두리번거리면서 너 채팅창에 그건 진상이다. 한 번도 뷔페에서 그런 분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먹으면서 서서 먹으면서 다니는 분들. 물론 시식하는 분들은 가끔 있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손에 묻은 거라든가 닿은 것들 그냥 입에 넣는 분들이 있는데 퍼먹으면서 걸어다니는 것은 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상좌. 네. 다음은요. BTU 대표이사님, 이온 음료가 있으면 이온 음료를 마시면서 먹는 게 좋다. 이온 음료가 입맛을 살려준다고 하네요. 외국에서는 유명한 푸드파이터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온 음료를? 그렇구나. 이건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밥 먹으면서 보통 이온 음료 잘 안 먹잖아요. 전 먹어요. 그래요? 네. 그 파란색 물. 근데 파란 입맛을 이온 음료. 살려주는 건 몰랐어요? 그냥 전 좋아서 맛있어서 먹는 거거든요. 어. 저는 맛있는 거 밥이랑 다 같이 잘 먹으니까. 그래요? 유사과학이 판친다고 하신 분이 있고 어쨌든 외국의 유명 푸파께서 쓰시는 방법이라는 제보입니다. 네. 다음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배성재 10 리빙 포인트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 주세요. 네, 어색함 해소 방법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먹는 얘기, 맛집 얘기를 하는 게 좋다, 민진희님. 공통 지인을 흉보는 게 좋다, 김지훈님. 캔커피 못 따고 스몰 토크하면 좋다, 9193님. 나이 묻고 말 놓는 게 좋다, 코이가님이고요. 뷔페에서 많이 먹는 법 보내주신 분입니다. 같이 간 사람 선발 때 시식시키면 좋다, 1215님. 고무줄 바지 입고 가면 좋다, 박지영님. 서서 먹고 눈으로 스캔하면 좋다, 직립보행님. 이온 음료를 마시면서 먹는 게 좋다. BTU 대표 이사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주제 보내주신 송호준 이상기님께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예, 다음 주 주제랑 그 다음 주 주제도 드리겠습니다. 네, 11월 10일 다음 주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길 가다가 원수를 만났을 때 무엇 하는 게 좋다. 두 번째 주제, 상대 기분 안 상하게 거절을 잘하려면 무엇 하는 게 좋다. 다음 주 17일 주제 공지합니다. 첫 번째, 처음 자취를 시작했다면 무엇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중고 거래를 할 땐 이것 하는 것이 좋다. 화요일 게시판에 2주치 주제 다 올려뒀습니다. 댓글로 미리미리 참여해주세요. 너무 청취자들한테 숙제 내준다. 네. 대놓고 숙제 내주네요. 땡스타 같은 데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적으셨죠? 행록방을 하는 이유는 정말 1년 만에 축구 중계가 있을 수도 그렇다고, 있어서. 예. 네. 예, 아직 와,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자, 또 좋아하실까요? 자 끝인사 해주세요. 네, 끝곡은요, 없네요. 네.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꼭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선물 많이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예. 주제 확인해 주세요. 선물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저희 숙제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이벤트에 응모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네. 저희가 올려둔 주제들 2주치 올려놨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1년 만에 축구 중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반 정도의 예고를 드리는데 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네. 샤우팅 할 때 막 피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차 안에서 오랜만에 목을 좀 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목 캔디를 해외에서 주문했어요. 네. 예, 여러분 기대 많이 기대합니다. 해주시고 근데 네. 지금 코로나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배성재 10 끝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